밸류체인스 4월 6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엔화 강세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 및 유가 하락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PMI 서비스업 지수가 50으로 이전치인 51.2보다 감소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부진한 모습가 보였는데요. 또한 수요일에 발표될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재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엔화 강세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주 위주로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한국의 그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환율 수혜 자체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갖다 타겟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업종 수단 자체를 갖다 읽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유가 및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4663로 절하 고시하고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중반에는 인민은행의 3월 자금 순회수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섬에 따라서 지준율 인하 기대감과 1분기 기업 실적 고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자,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미국 증시 및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절하 고시하고 그리고 중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 중반에는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에 등락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9원 상승한 1155.1로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전일 유가 하락이 에링 로젠그레안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7.4원 상승한 1153.5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에 위안화가 전거래일 6.458호 위안에서 6.4663 위안으로 절하 고시되고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요. 금일 호주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하고 인도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국채 선물이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채 금리 하락에도 30년물 입찰을 앞두고 보합권의 등락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후에 30년물 입찰 응착률이 393.4%로 보이면서 양호한 수요를 보였지만 RBA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후에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와 중국 증시의 상승세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과 유가 약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독일의 공장 수주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2%, 예상치가 플러스 0.3, 이전치가 마이너스 0.12였는데 마이너스 1.2%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동결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가의 하락을 영향을 받으면서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제조업, 은행, 에너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독일의 공장 수주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로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 둔화가 되었다는 심리가 작용했는데요. 금일 미 재무부는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또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유가 회복과 다음날 발표될 FOMC 회의록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재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락은 제한되었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미증시 하락 및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상승 하루 만에 하락하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1960선 아래까지 밀려났다가 60선으로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락한 데다가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억눌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대장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2% 내린 1962.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약세를 돌아선 것인데 이날 코스피는 1972.43에서 소폭 약세를 시작했지만 점차 낙폭을 키워가면서 장중 한때 1959선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면에서도 전일 순매수로 잠시 돌아섰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손이 바뀐 것 또한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929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도 717억 원의 그 매도를 왔다 하면서 지수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929억 원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차익이 495억 원, 비차익이 520억 원을 합쳐서 105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정책 모멘텀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버스 전략 자체를 갖다가 31일부터 회원님들께 구성하고 코덱스 인버스를 일정 비중 가져가면서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 위주의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략 자체가 유효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그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실적 시세를 앞둔 경계 심리 역시도 지수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은 국내 증시의 순매도가 이어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는데 전일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3.14% 내린 12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골드만삭스, 맥커리, 그리고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의 외국가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스픽, 현대모비스,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차, LG생활건강, SK, KTNG 등도 하락하였고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K텔레콤, KB금융, 아모레지 등은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대장주 삼성전자 하락 여파에 2.58%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밀렸고요. 화학업종이 마이너스 1.71,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1.31, 제조가 마이너스 1.31, 전기가스가 마이너스 1.29, 건설이 마이너스 1.10 순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통신이 0.55, 유통이 0.59, 철강금속은 0.45%등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에 현대증권이 4.22% 강세로 마감하였고 현대상선이 유조선 사업부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6.76% 상승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에 3.09% 상승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의 플랜트 사업 부분을 흡수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삼성 측에서 아니라고 일단 해명 환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1.93% 올랐지만 삼성물산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오르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 플랜텍은 정리매매 첫날 69.55% 급락하였고요. 한진칼의 경우에는 104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7.67%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억 5,999만 주, 그리고 3조 9,923억 원을 갖다 기록하였는데요. 한 개 종목이 상한가로 치솟은 가운데 423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없이 380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7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0.79% 상승한 1155.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다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8%포인트 0.18% 내리 695.70에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면서 7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이 523억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0억, 11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26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상승 업종보다 많았는데요. 코데스 컴바인은 나흘 연속 급락하면서 석유 의료 업종 지수가 6%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코데스 컴바인의 주가가 37.4% 내린 것인데요. 시가총액 순위로는 6위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업종이 마이너스 2.3, 의료정밀기기가 마이너스 1.46, 정보기기가 마이너스 0.92, 종이목재가 마이너스 0.83 등의 업종 등이 하락이 하였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부품이 1.01, 금속이 1% 등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전날보다 0.85% 상승한 11만 9천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메디톡스, 컴투스, 파라다이스, GS홈쇼핑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동서, 바이로메드, 코미파, 케어젠 등도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FDA 승인 자체가 이제는 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이미 4월달 이전에,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 가지고 4월달 FDA 승인 자체 모니터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8만원대에 매수 자체로 다 보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당일 셀트리온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급등 시에는 비중 축소로 의견을 갖다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파라다이스는 지난 1분기 카지노 매출액이 1372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분기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3월에 카지노 매출액이 2월보다 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3월에 카지노에서 432억 7,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요. 2월에 375억 4,100만원 대비해서 15.3% 늘어난 규모입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는 A모션이 자금 조달 소식에 25.6% 상승하였고, 최근 최대 주주가 바뀐 SBI 엑시스가 27.74% 상승, 그리고 SIT 글로벌이 최대 주주인 DB파이 코리아가 추진 중인 일본, 이란, 태국 등의 해외 위성통신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상승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 EDP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강세를 이어갔고, 심엔터테인먼트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사극 드라마로 제작해서 중국과 일본에 방영한다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5억 7,309만 주, 거래대금은 3조 267억으로 집계되었고,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537개 종목이 상승하였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512개 종목이 하락하였고 89개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당일 한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기업 개선 가능성이 반등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1.88% 하락하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또한 1.96% 하락했는데요.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도 503 계약 순매도를 하면서 0.65포인트 하락한 240.6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약 1957포인트 수준인데요.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61.50원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한시가 국제유가 하락 및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9원 상승한 1155.10원으로 마감했기에 이를 감안하면 약 5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장에서 2월 무역 수지는 비록 적자를 확대하였지만 수입은 1.3%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기대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우호적인 모습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중국에서 한국 시각으로 10시 45분에 발표되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전월 51.2보다 개선된 51.4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증시 개선에 도움이 될 주변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매물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매물 확대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중국의 A지수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강화된 시점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SCI 지수 편입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물 유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EPS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의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물이 크지 않다면 G2의 제조업 지수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 향후 기업 이익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식시장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API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전주의 260만 배럴 증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43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현재 2.6%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지수의 우호적인 이슈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957에서 1967포인트 정도의 등락을 갖다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 내구재 중국 예상치를 하회한 건데요. 미국의 2월 내구재 중국 합성치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3%를 갖다 기록하면서 예상치 2.8%를 하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 제조업종 중에 유전가스전 기계 제조업 부분이 마이너스 20%로 하락했고요. 이 부분 자체는 국제유가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고, 미국의 그 유전가스전 숫자는 그 역사상 최저치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 2015년 1125개에서 2016년 3월 중순에 480개로 급감했는데요. 그리고 운송 장비 제조업 중에서는 항공기 부품 부분이 마이너스 27.2%로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아스트나 그 관련된 부품주들한테는 안 좋겠죠. 항공기 부품 중에서는. 예, 그리고 미국의 항공기 업황 부진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현재 최대 8,000명 감원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전체의 10%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이즈항공이나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 외환 보유액이 5개월 만에 증가를 보였는데요. 한국이 3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3,698.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유가증권이 92.1%, H금이 5.5, 금이 1.3, SDR이 0.6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 그리고 3위가 스위스 수준인데, 일단 외환 보유액의 증가라는 측면 자체는 국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존 실업률이 4년 8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존 그 2월 실업률 자체가 그 10.3%로 2011년 8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여건 자체가 그 회복이 가셔되고 있다는 건데요.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럽 증시 자체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이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지난 4거래일간 5,564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9원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인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마이너스 2.58% 급락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45% 큰 폭의 하락 영향인데 외국인이 1,117억 원의 순매도로다가 지금 보인 상황입니다. 이게 1분기 잠정 실적이 7일에 발표가 되는데 1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2분기 실적 감소 영향 자체가 딱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그 뉴스크립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정유 업종 관련된 뉴스크립입니다. 일단은 그 천연 고무 가격이 1,400달러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공급구조 개선을 통한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 사이클 진입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체적인 합성 고무 가격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합성 고무 업체가 금호석유와 LG화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슈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종합적인 이슈 측면에서는 LG화학을 갖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시는 게 맞겠죠.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약간의 그 환경 규제로 인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LG화학보다도 실은 그 고무 합성 고무 쪽은 금호석유화학 자체가 매출액은 더 큽니다. 뭐 두 종목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기계 건설 뉴스크립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란에서 컨테이너 선박 세척 수주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8년 전에 이게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했다 선수금만 받고 중단된 계약을 갖다 부활시키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그 조선주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봐줄 만한 종목이 현대중공업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은이 자회사 46곳을 갖다 연내 매각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국항공우주와 대우건설은 미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지분 5% 이상 보유한 회사가 132개 가운데 35%의 46개의 연내 매각이었는데요. 비상장 지분이 많기 때문에 10개씩 묶어서 PEF에 통매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나 대우건설, 한국GM 등의 대형 매물들은 일단 이번 매각 대상에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연내에 매각 시도가 일단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쪽입니다.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 매달에 그 정상 가동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기아차와 주정부 간의 문제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멕시코에 순방길에 올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가 됐죠. 예, 일단은 N화 강세레이나 그것도 있고 SUV 판매 호조, 드라이빙 시즌 진입, 게다가 멕시코 공장의 악재 해소라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인텔 게임 뉴스그립입니다. 라인 자회사인 라인 비즈 플러스를 갖다가 통해서 태국의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지 업체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기존의 게임, 이모티콘, 광고에 라인 메시지와 플랫폼의 O2O 수익 모델 확대라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태국 내에 라인 사용자 수는 4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 태국 인구가 68, 100만 명인데 그 60%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사용자 수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미디어 광고 시장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해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예, 네이버한테는 좋겠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그 뉴스크림입니다. LG생명과학의 생산, 연구, 투자가 사상 최대고 글로벌 도약을 갖다 주면는 기사입니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1차 목표가 7만원 제시했고 2차 목표가 지금 진입 나서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생산 증대 및 연구소 확보 등에 1,756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창사 이래 연간 최대 규모인데요. 총 투자 금액 중에 1,056억 원은 5성 공장 설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고 526억 원은 연구단지 조성에 투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백신 생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WHO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그 5가 혼합 백신 6펜타의 수출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매도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예, 그 목표가대 인근에서 예, 손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저 미디어 쪽에 그 뉴스크림입니다. 파라다이스가 3월 실적공으로 그 공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일자 그 시장 특징주에서 이미 다룬 부분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당일 추천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전략으로 잘 매수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위가 국내 면세점 8곳에 가격 단하 혐의를 갖다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또다시 그 면세점 사업자한테는 안 좋겠죠. 2018년에서 2012년까지 8개 면세 사업자, 롯데, 신라 등의 가격 경쟁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식으로 단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규제 살짝 풀어주는 듯 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때리네요. 자, 그리고 듀프리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을 갖다 검토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면세점 1위 듀프리도 듀프리인데요. 입찰 검토를 갖다 한다고 합니다. 자, 2NE1이 공민지가 탈퇴됐는데 추가 멤버 없이 팀 유지한다고 합니다. YG 멤버 간의 면담 결과 그 공민지와의 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 YG 쪽에서는 약간 악재 아닌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소매 유통 뉴스크림입니다. 유통 강자 롯데 색조 화장품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프리미엄 화장품 편집샵 라코스 메티크를 브랜드를 내세워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홍대 화장품 패션 전문점 L큐브의 PB 상품 첫 선을 갖다 보이는 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인터코스하고 손잡으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는데, 지금 유통업체 PBL 상품 라인업 확대 이런 상품 경쟁력 가강에 긍정적인 시도가 딱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타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안 좋겠죠. 자, 보험 쪽 스크린입니다. 현대해상의 종목윤 회장이 자녀한테 1만 주씩 그 장내 매수를 갖다 했다고 합니다. 뭐 대충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당일 그 주요 이슈하고 어이구 왜 이렇게 말이 꼬이네. 예, 주요 일정하고 증권사 추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레타 메스터 글렌 프렌드 연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뭐 관련 수혜주는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하고 풍력 발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 MS가 SQL 서버 2016이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는 빅데이터 관련 좀 보면 되겠고, 그 전일자에 클라우딩 컴퓨터 그 관련해가지고 4월 5일자로 해서 그 정부 차원의 클라우딩 센터 자체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일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들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전비전이라든지 한글화 컴퓨터를 갖다 주력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전자제조산업재단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SMT 그 필요한 기계 자재 쪽이고요. 그리고 서울국제수산식품 전시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수산주들한테 좋겠죠. 최근에 참치 여가 가격 상승을 인해가지고 4조 5양에 대해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참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조 5양이나 아니면 참치 어선을 갖다가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양파일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업체인데요. 동양파일은 물론 그 대림 CNS죠. 예,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매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갖다 거둔 바 있는데 동양파일도 그쪽 관련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관심 가져보시겠고요.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GK를 가지고 나왔네요. GK는 메르스 기저효과 그리고 중국 VIP 모객 중단 효과가 시작된 2분기부터 분기별로 30에서 40%씩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요. 2015년 배당 성향이 3%로 YY 기준에서 증가할 것이고 2016년 배당 성향 57에서 58% 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KR보다는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쪽 그거 하고 영종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일단 카지노 쪽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라다이스를 갖다가 그 대장으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월 달에 중국 노동절 연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카지노주 자체가 지금이 바닥권이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 5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어저께 그 시장 특징주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아시는데 오늘 적극 매수 추천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대증권에서는 오리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초코파이 바나나가 출시 3주일 만에 1천만 개 이상이 판매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신제품 런칭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일자 주요 종목 공시 중에 몇 개 살펴볼 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주요 공시 답변 내용입니다. 삼성물산과 플랜트 사업 부문과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2016년 3월 기준에서 카지노 매출액이 432.7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모션이 3자 배정 우선 중개를 갖다가 결정을 했는데요. 대주인터내셔널의 100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동 경영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저께 선반영된 느낌 갖다 좀 받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A모션을 갖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부터 비중 축소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장마강무의 주요 종목 공시인데요. 스틸앤 리소시스가 해상 절차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스틸앤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단기 반짝 급등 나오겠죠. 예, 그리고 THN이 2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갖다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블록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거 블록딜 관련해가지고 브로컬리지에서 저희 쪽에도 이거 갖다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록딜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당일 장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10시 45분에 발표되는 차이신,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자체 반등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전략 후강 측면 자체를 갖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마찬가지 전략으로 전략 후강 장세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자고요. 자, 이상 모닝브리핑 방송 마치겠습니다.